디지털 논리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3장 게이트 레벨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 포 베리어블 맵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이 맵 메서드, 이 맵에 이제 카르노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K맵. K맵은 n개 인풋에 대해서 2의 n개의 블럭이 있고, 각 블럭이 하나의 민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블럭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레이 코드를 사용한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블럭을 만들고, 그리고 그 블럭에 출력이 1인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럭에 대한 각각의 로직 이퀘이션을 써주고, 그 생성된 모든 로직 이퀘이션에 OR을 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인 로직 이퀘이션이 됐습니다.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요.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뭐 처음에 입력 개수에 따라서 블럭을 그린다, 이런 것들은 뭐 뻔하니까 다 알 거고, 그리고 그 민텀에 출력이 1인 그 민텀에 1을 표시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블럭은 그레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각 블럭에 대한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한다라는 것도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그 결합을 하는 방법인데, 결합을 할 때는 2의 K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큰 결합부터 결합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블럭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포함을 해서 또 다른 블럭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에도 이미 어떤 블럭이 다른 결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아있는 블럭을 포함시키고자 어떤 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다른 결합에 사용됐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큰 결합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복으로 사용을 해서 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은 뭐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쵸? 이 인풋 요거에 대한 거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3인풋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불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민텀이 이제 3, 4, 6, 7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3, 4, 6, 7에 해당하는 어떤 입력 조건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1로 나간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맵 메서드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입력이 3개니까 8칸짜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0, 1, 0, 0, 0, 1, 1, 1, 1, 0 해서 이렇게 그레이 코드를 썼습니다. 그레이 코드라는 게 비트 수가 한 비트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 0에서 1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이 원래는 1, 0인데 바이너리 코드로는 그레이 코드로 쓰면 1, 1이 됩니다. 1, 0, 1에서 1, 0이 되면 2비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0, 1에서 1, 1이 되면 요 한 비트만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그레이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블럭에 대해서 민텀을 지정을 하고 해당되는 민텀의 값을 씁니다. 이렇게 1을 표시를 합니다. 1을 표시를 해주고 이제 블럭으로 묶어주는데요. 블럭으로 묶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떻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붙어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묶고, 그리고 요렇게 묶었습니다. 두 묶음이 나왔죠. 이거를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세로로 하는 게 좋아, 가로로 하면 뭔가 불안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가로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x, y로 하고 여기를 g로 두고요.
00 01 11 1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01이 되겠지요. 그리고 민텀의 번호를 한번 써보면 간단하게 그냥 0 1 2 3 4 5 6 7과 같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M을 생략을 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그 다음에 3 4 6 7이니까 3 4 6 7과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블럭의 1값을 표시를 했고요. 블럭을 묶습니다.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가로로 묶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럼 하나씩 남으니까 다시 묶어야 되니까요. 자, 요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묶음에 대해서 이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보면 지금 x가 0일에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y만 남고요. z는 요 그냥 요 1이니까 z. 요 묶음을 보면 지금 요렇게 봐야 되는데 y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y가 없어지는 거고 x만 남아 있습니다. x는 지금 1이고요. x 그리고 여기가 지금 z 프라임이 되어 있으니까 z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f는 뭐다? yg o와 xz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것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묶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렇게 묶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것에 이 블럭의 민텀은 이렇게 되겠죠. x, y 프라임, g 프라임. 그리고 이 블럭의 민텀은 x, y, g 프라임입니다. x, y, g. 이 블럭은 x의 y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블럭으로 이렇게 묶었다, 결합을 했다라고 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의미예요. x, y 프라임의 g 프라임 o와 x, y, g 프라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g 프라임으로 g 프라임의 x, 그러니까 x g 프라임으로 묶을 수가 있을 텐데요. x의 g 프라임으로 묶게 되면 y 프라임 o와 y가 됩니다. 이 값은 이제 1이죠. 그래서 x g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적으로 푸는 요 과정을 간단하게 한 게 요 지금 맵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묶었다. 근데 봤더니 y가 0, 1에 걸려 있더라. 그러면 y를 없앤다 라고 하는 게 요렇게 수식적으로 푼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맵 상에서. 그래서 x는 그대로 1이다 해서 x는 그대로 1이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걸려 있는데 요렇게 보면 z가 0에 걸려 있으니까 z는 g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묶음을 묶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식적으로 푸는 과정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요거는 요렇게 되겠죠. x 프라임의 y g가 될 테고요. o와 이게 1인 거는 x 프라임의 y g 프라임과 같습니다. 이 or를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or를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는 어떻게 되죠? x 프라임의 y가 되고요. g o와 g 프라임이 됩니다. 요건 1이니까 x 프라임의 y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묶음에 대해서 수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보고 지금 z가 1,0에 걸려 있네. z는 없어진다. 요 과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거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요 그 공통항을 묶어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 1이 되는 부분을 없애는 과정이 요 결합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장황하게 써야 되지만 이런 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묶었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개가 묶이고 요렇게 하나가 묶입니다.
여기서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었죠. 만약에 여기 1이 있다면 어떻게 묶는다고 했어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다시 묶는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이제는 포 베리어블 맵입니다. 자, 포 베리어블 맵. 그러니까 변수가 4개니까 총 16개의 이제 민텀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블럭도 16개가 되겠죠. 자, 블럭이 16개인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입력이 wx y g다 라고 하면 wx를 여기 써주고 yg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xy 축으로 모두 그레이 코드를 씁니다. 0001 1110 0001 11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블럭마다 이제 민텀을 써보면 그 민텀이 여기가 0, 1, 2가 아니고 여기가 2죠. 그레이 코드니까 2, 3 그리고 4, 5, 6, 7 그 다음에 여기가 8입니다. 여기가 8, 10이니까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5까지 16개에 대한 각 민텀을 이렇게 블럭 각각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M0, 1, 2, 3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요 좌측 상단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그냥 민텀의 번호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번호만 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시험 치거나 할 때 이렇게 뭐 리포트를 하건 시험 치건 과제를 하건 할 때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번호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써도 되니까 저렇게 쓰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 베리어블 맵은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려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포 베리어블 맵에서 예를 들어 불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0, 1, 2, 4, 5, 6, 8, 9, 12, 13, 14 많죠? 16칸이니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도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0, 1, 2, 4, 5, 6, 8, 9, 12, 13, 14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2의 K승 요 크기를 기준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묶을 수 있는 거는 여기 8개짜리 2의 3승짜리 8개짜리를 하나 딱 묶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1, 1, 1에서 이렇게 3개가 남죠. 3개가 남아요. 이 3개를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한번 묶었던 거를 또 묶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지금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또 여기랑 삥 돌아서 붙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이 붙어 있는 걸로 보고 요렇게 묶고 그리고 요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다시 크게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세 묶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도 1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묶을까요? 요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해서 2개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가 또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민텀은 지금 3번 다른 결합에 포함이 되고 이 민텀은 2번, 이 민텀도 2번 되죠. 이것만 하나 되고 어쨌건 무조건 모든 이 민텀이 어떤 결합에 한 번이라도 최소 한 번이라도 포함되게 하되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1인데 여기가 또 1이면 이야기가 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1이다 라고 하면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1이면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여기 하나 묶어서 만들면 됩니다. 혹은 이런 식이라고 하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서리에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묶을까요? 방금 여기는 여기랑 붙어 있고 여기는 여기랑 붙어 있다고 했죠. 동시에 붙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붙을 수 있다고 이론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퉁이 4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모퉁이 4개가 붙을 수 있어요. 한 묶음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 묶음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면 요 묶음에 대해서는 보면 지금 요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곳에 다 걸려 있죠.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WX는 아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묶어져 있으니까 보면 비교를 해보면 Z가 0, 1로 해서 지금 걸려 있으니까 Z가 없어지고 Y'만 남죠. 그래서 Y'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묶음을 봅시다. 이 묶음. 자, 이 묶음을 보면 지금 요렇게 걸려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X가 0, 1에 걸려 있어서 X가 없어지고 여기서는 W'만 남고요. 여기를 보면 Z가 걸려 있으니까 Y'만 남습니다. 그래서 W'에 Y'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인데 잘못했네요. 다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X가 없어지고 W'이고요. 요거랑 요거죠. 잘못 봤네요.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Y가 0, 1에 걸려 있고 G'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것에 대한 식은 W'의 G'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W에 걸려 있고 X가 1이니까 X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G'이다. 그래서 Y'5와 XG'5와 W'의 G'이다. 라고 로직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는 이렇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뭐 예제를 계속 몇 개 해볼 테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계속 하면은 이제 다 이해될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로직 불펑션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카르노 맵으로 바로 주어졌는데요. 1, 1, 1, 1, 1, 1,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처음에는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4개가 묶여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만 봅시다.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데 이 1하고 이 1을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가 남았죠. 1이. 요거는 뭐 묶으려고 봤더니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요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로직 이퀘이션을 써보면 먼저 요거부터 써보면 지금 요렇게 걸려 있는데 A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B가 남아 있습니다. B 프라임. 그리고 요렇게 보면 어떻게 걸려 있어요? D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D가 없어지고 C 프라임이 됩니다. C 프라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아니고 또 잘못 썼네. 요걸 하나씩 하면서 할게요. 요 모서리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모서리가 아니라 그 옆에 걸 해가지고 하다가 요거 다시 보면 요게 처음에 요거를 보면 요렇게 보면 A가 이제 0일에 걸려 있으니까 B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여기랑 요 끝이랑 봐야 되겠죠. 이렇게 끝 여기랑 여기 보면 지금 C가 0, 1에 걸려 있으니까 C가 없어지고 D가 D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 요거랑 요렇게 묶은 거 보면 요 끝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B 프라임이고요. 요게 B 프라임에
그리고 요 두 개를 보면 지금 D가 0일에 묶어져 있으니까 결려 있으니까 D가 없어지고 C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남는데 요거는 해보면 지금 요렇게 걸려 있으니까 B가 0일에 걸려 있죠. 그래서 A 프라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요 한 줄이니까 C의 D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식은 F는 어떻게 돼요? F는 B 프라임의 D 프라임, B 프라임의 C 프라임, O와 A 프라임 C D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여기가 1이 있었다면 어떻게 묶어졌을까? 따져보면 처음에 요렇게 하나 묶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남았으니까 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묶을 겁니다.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화이트보드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W, X, Y, Z 00, 01, 1110 00, 01, 1110 자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111, 111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묶고 여기를 그리고 요렇게 하나 묶겠죠.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하나 묶을 거예요. 요 식을 써보면 지금 이쪽은 다 걸려 있으니까 WX는 싹 없어지고 YG가 될 거고 얘는 YG가 다 걸려 있으니까 YG가 싹 없어지고 W 프라임의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요거 두 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좀 다른 거 해보면 W, X, Y, G의 00, 01, 1110 01, 1110 자 1111, 111111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자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처음에 요 1111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1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11이 남았는데 요거는 4개로 묶을 방법은 없고 2개로 묶어야 될 것 같네요. 요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묶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 W, X, Y, Z 1만 써서 여러분들 묶는 방법들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어렵게 복잡하게 뭐 이 정도 별로 안 어렵나?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또 4개 묶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4개를 묶을 거고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4개를 묶겠죠.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묶을 거고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묶을 겁니다. 되게 다양한 묶음이 나옵니다. 다양한 묶음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잘 보면 요 묶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묶음에 얘가 포함되어 있고 이 묶음에 얘가 포함되어 있고 이 묶음에 얘가 포함되어 있고 이 묶음에 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지금 한 블럭의 한 결합의 모든 그 블럭들이 2번 이상 다른 결합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걔는 잘못한 거예요. 뭔가 중복을 한 겁니다. 걔를 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묶음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한 결합이 줄은 거예요. 예, 요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하면은 좀 헷갈려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가 이 결합을 하고 나서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결합을 한 건 없는가 하는 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제 쓸데없는 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한 결합의 모든 블럭들이 2번 이상 사용됐는가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각 블럭들을 봤을 때 최소한 하나 이상의 블럭이 한 번만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요렇게 묶었는데 이 블럭에 있어서 이 세 개는 한 번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 있어서 이 결합에 있어서 여기하고 여기는 한 번만 사용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이 결합에 대해서 얘는 한 번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결합을 봤더니 얘는 2번 사용되고 얘도 2번 사용됐고 얘도 2번 사용됐고 얘도 2번 사용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도 지금 2번 사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바꿉니다. 숙달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금방 한 번에 할 텐데 지금 자, 그래서 그것까지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1이 있었네. 요렇게 지금 한 묶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각각의 블럭들이 이제는 각각의 묶음들이 최소 한 번만 사용된 그런 블럭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묶음이 이제 묶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뭐 더 만들어서 뭐 해보기 전에 일단 3.3절을 다 진행을 하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프라임 임플리컨트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카르노 맵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주의할 사항. 일단 뭐 모든 민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뭐 주의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고, 최소 개의 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해봤지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게 어떻게 하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카르노 맵을 적용을 한 다음엔, 결합을 한 다음에는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의 결합 내에 모든 블럭들이 2번 이상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러한 결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2번 이상 사용된 블럭으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결합을 우리가 리던던트 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공식 뭐 고유명사는 아니고요. 그냥 리던던트 항, 불필요한 항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용어 뭐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결합하는 방법이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의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처음에 뭘 찾아야 하냐면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도록 하지요. 오른쪽을 보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니까 이렇게 0, 2, 3, 5, 7 그리고 8, 9, 10, 11 그리고 13,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essential prime implicant 어떤 결합인데 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뭐냐면 요렇게 돼요. 요거랑 요런 두 개의 결합. 첫 번째 결합하고 두 번째 결합.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묶음, 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essential하다, 아주 본질적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essential prime implica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옆에 여기 표시하고 있는 요 나머지는 조합 방법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몇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각각 표시를 따로 해서 나타냈는데요. 지금 essential prime implicant에서 요렇게도 됐고 요렇게 됐죠. 그럼 나머지가 뭐냐면 얘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를 묶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리터럴이 똑같은 개수를 가지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음에 대한 결과인 로직 이퀘이션이 그 갖는 그 리터럴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은 같은 수준으로 됐다는 건데 지금 묶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묶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어도 된다. 어차피 4개 4개니까 똑같습니다. 로직 이퀘이션을 쓰면. 그리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묶음부터 하나씩 그 묶음을 따져보면 요 파란색 묶음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CD는 다 걸쳐 있으니까 없어지고 A, B 프라임이 되고요. 요 빨간 거는 A, B에 다 걸려 있으니까 A, B 없어지고 C, D가 되고요. 요 파란 거는 뭐냐면 요렇게 보면 B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A이고 요렇게 보면 C가 0일에 걸려 있으니까 D가 됩니다. 그리고 뭐 요 빨간 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요 묶음을 보면 요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 A가 0일에 걸려 있기 때문에 B 프라임이고요. 요렇게 묶어 있으니까 그 D가 0일에 걸려 있어서 D 없어지고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요 첫 번째 결합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요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결합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번째 식이 됩니다. 즉 하나의 카르노 맵에 대해서 여러 개의 수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더 복잡한 거는 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 시험에서 질문을 할 때 이런 이제 처음에 불 펑션을 주고 포 베리어블에 불 펑션을 준 다음에 가능한 로직 이퀘이션을 모두 작성을 하시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굉장히 애를 먹어요. 찾아낸다고. 필수 조항이 뭔지, 그러니까 essential prime implicant가 뭔지 찾고 그 다음에 막 그림을 뭐 여러 개 그리겠죠. 막 여러 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뭔지 그 다음에 묶여진 게 프라임 임플리컨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묶음들이 다 프라임 임플리컨트인데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은 뭔지 막 여러 조합을 해보겠죠. 그리고 하고 나서도 찜찜해요.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도 이게 4개가 단가 과연 5개 아닐까 6개가 아닐까 고민을 엄청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근데 다행히 그런 시험 문제는 내지 않는다. 예. 왜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골탕 먹이기밖에 안 되겠죠.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4개 중에 어떤 식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리터럴 개수, 텀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뭘 쓰든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이 4개는 모두 동등한 것이다. 즉 여러분들은 이 4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된다. 하나의 식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은 됩니다. 뭐 굳이 낸다면은 뭐 한 2개 정도의 로직 이퀘이션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적당히 봐서 결합이 가능한 것들 묶음을 해서 한 2개 정도 이 중에서 뭐 뽑아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게 가능한 뭐 조합을 다 쓰시오 막 이런 식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보기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림을 막 이거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해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할 때는 그 매번 요 카르노 맵을 그리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그리기가 이게 또 그려가지고 요거 해서 W, X, Y, Z 00, 01, 11, 10, 00, 01, 11, 10 하고 번호 착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 요거를 지금 하나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뭐 워드 프로그램에서 하나 그려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그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서 이렇게 연습할 때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요 그 매직으로 이런 두꺼운 비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쓰고 거기다 수성펜으로 이렇게 하고 지우고 이렇게 연습하고 했었는데 도장을 파도 아주 좋고 땅땅 찍으면 좋은데 도장 파는 데는 돈이 드니까 하여튼 요거를 많이 그려야 되니까 연습도 여러 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로덕트 오브 썸 심플리피케이션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썸 오브 프로덕트를 뭐 찾으면 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프로덕트 오브 썸을 뭐 찾는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F를 찾는 게 아니고 F 프라임을 찾는 뭐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이 방식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뒤에 가면 뭐 좀 그런 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프로덕트 오브 썸은 그 출력을 그러니까 그 맥스텀을 이용을 하는 건데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맵에서 1이 아니라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좀 1인 부분 빼고 지금 요게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요거에 대한 지금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한 방법보다도 요 결과는 옆에 쓰여져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하는 걸 줄이겠습니다. 아마 몇 번 듣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좀 벌써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렇게 묶는 것만 요 책에서는 꼭 이렇게 따로 작성을 한 다음에 식을 써가지고 꼭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랑 여기가 붙었으니까 요렇게 보고 요렇게 봐가지고 해당되는 그 0일에 걸려있는 그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결국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작성한 게 요거를 이제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뭐 요거는 뭐 간단한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네요. 이게 썸 오브 민텀은 지금 출력을 1로 만드는 조합이니까 1에 대한 것들 요거 1346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은 025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썸 오브 민텀하고 프로덕트 오브 맥스텀에 대한 걸 구해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썸 오브 민텀은 지금 이건 3베리어블은 4베리어블 맵 보다가 3베리어블 맵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딱 보면 나오죠. 요렇게 하나 묶고 요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x 프라임 g 그리고 요게 요렇게 묶음이 결합이 xg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는 요렇다. 그 다음에 썸 오브 맥스텀을 구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합니까? 이제 0에 대해서 출력을 0으로 만드는 조합에 대해서
구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0을 만드는 조합이니까 F'이 되겠죠. F'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 요렇게 묶고 이번에는 요렇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묶음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X'에 요게 지금 Y가 걸려 있으니까 G'이 될 거고요. 요 묶음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될 거고 이 묶음은 X의 Z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F를 구해보면 이제 sum of max term의 형태를 product of sum의 형태를 구해보면 X의 G 하고 X 프라임 O와 G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지금 틀렸네요. 요거 Z인데 Y라고 되어 있네. Z, G. 자, 그리고 이제 프랙틱스 엑서사이즈 3.8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예제가 f 불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민텀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를 f를 한번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볼까요? 같이. w x y z 00 01 11 10 00 01 11 10 그래서 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와 같이 쓸 수 있고요. 0 2 8 10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가 1이면 참 편리할 텐데 어쨌건 아쉽지만 요렇게 처음에 하나를 묶어주면 되고 요 1에 대해서는 요렇게 묶을 거고요. 요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을 겁니다. 따라서 요 끝에 거부터 이제 모서리 묶음부터 보면 지금 W가 걸려 있으니까 X 프라임에 요 끝에 Y가 걸려 있으니까 G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묶음에 대해서 보면 X가 걸려 있으니까 W에 마찬가지로 G 프라임이 되고 요 마지막 요 묶음에 대해서는 W X의 Y 프라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sum of 지금 그 product of sum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0 0 0 0 0 0 0 0 0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죠? 색깔을 이 파란색으로 바꿔서 해보면 자 요렇게 하나 묶고요, 하나 묶고 두 개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세 개를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1보다 0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묶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부터 보면 요게 이제 YZ가 다 없어지고 W 프라임의 X가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묶는 걸 해보면 WX가 없어지고 YZ가 되고 요렇게 묶는 걸 보면 지금 W가 없어지고 X 프라임에 여기 Y가 걸려 있으니까 G 이렇게 되겠네요. F는. 근데 지금 실제로 이건 F 프라임이니까 F를 구해보면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가 되겠죠. W의 X 프라임 이제 O와는 X AND가 되고 Y 프라임 O와 G 프라임 O와 X의 G 프라임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그 4 베리어블 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 베리어블 맵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포 베리어블 맵부터는 사실 좀 헷갈려요. 이게 일의 개수가 많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거의 실수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조금 연습을 충실하게 안 해놓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노 맵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카르노 맵은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아주 잘해야 돼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설계할 때도 다 카르노 맵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퀀셜 로직 디자인할 때도 이제 2학기 때도 계속 이 카르노 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카르노 맵은 좀 헷갈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